자, 전문가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이거 과연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소갈이하는 문제잖아요. 오늘 바로 그 답을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전문가 믿고 맡겼는데 반토막 났습니다. 배상받을 수 있나요? 정말 가슴 답답한 사연이죠. 내 소중한 돈,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 말만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정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런 하소연이 법률 상담에서 정말 흔한 사례 중 하나라고 해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마음과는 달리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. 그냥 돈을 잃었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전문가에게 책임을 묻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. 모든 걸 판가름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법률 용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네, 바로 선관주의 의무입니다. 단어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? 괜찮아요. 오늘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투자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법적 원리 하나를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되시는 겁니다. 선관주의 의무.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뜻인데요. 자,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. 그냥 이거예요. 전문가라면 마땅히 했어야 할 노력을 다 했는가? 이 질문입니다. 법원은요, 수익률 같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 노력의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3명의 투자자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. 진짜 흥미로운 건 이 3사람의 소송 결과가 전부 달랐다는 점입니다. 자, 여기 3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. 먼저 김 씨. 이분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. 김 씨 주장은 이겁니다. 아니, 운용사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투자를 권유했다! 이거죠. 두 번째는 이 씨입니다. 주가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널뛰는 초고위험 상품, 바로 파생상품에 투자했어요.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증권사가 자기 동의도 없이 상품을 확 팔아버린 거예요. 내 허락도 없이 왜 내다 파냐? 그거 억울해하고 있죠. 마지막으로 박 회장님. 이분은 은행에다 이 주식 사주세요 하고 본인이 직접 종목을 콕 찍어서 지시하는 그런 상품에 가입했어요. 그런데도 손실이 나니까 내가 지시했어도 전문가라면 위험하다고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들어보니까 3사람 다 주장이 꽤 그럴듯하죠?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?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.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판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. 법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3사람의 운명을 갈랐는지 결과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결과는요, 놀랍게도 3명 중에 딱 1명, 김 씨만 이겼습니다. 이 씨랑 박 회장님은 결국 소송에서 졌어요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자,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. 먼저 유일하게 이긴 김 씨 사건부터 보시죠. 법원은 펀드 운용사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사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전문가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숙제를 아예 안 한 거예요.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거죠. 그럼 이 씨는 왜 졌을까요? 증권사가 자기 맘대로 팔았는데 말이죠. 이 씨의 경우엔 반대매매가 핵심이었는데요. 반대매매라는 게 손실이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조치거든요. 근데 이 내용이 이 씨가 가입할 때 서명했던 계약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계약서에 따른 합법적인 리스크 관리였다고 본 겁니다. 박 회장님 사건은 사실 더 명확해요. 박 회장님은 이 주식 사세요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잖아요. 법원은 이렇게 고객이 운용 대상을 직접 지정하는 상품의 경우에는요, 그 지시를 충실하게 따른 것만으로도 은행은 전문가로서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봤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전문가라고 고객 지시를 무시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겠죠. 자, 이 3가지 판례를 보니까 법원의 핵심 기준이 딱 정리되죠? 첫째,
법원은 손실이라는 결과보다 전문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 과정을 봅니다. 둘째, 박 회장님 사례처럼 계약 내용, 특히 고객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씨 사례처럼 파생 상품 가치, 원래 위험한 상품의 성격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조언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? 이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. 그냥 믿고 맡기지 마시고 왜 이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꼭 물어보고 챙기셔야 합니다. 둘째, 계약서 약관에 있는 강제 청산 조항.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특히 고위험 상품 투자할 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이 팔릴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.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종목을 콕 찍어주는 지시형 상품은요, 그 책임이 100%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투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. 이게 대전제입니다. 하지만 전문가가 최소한의 숙제,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투자는 전문가에게 현명한 과정을 맡긴 건가요? 아니면 특정 주식을 사달라고 결과를 지시한 건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따라 법적인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